네, 안녕하세요. 네, 2022년 2월 26일 제 87회 토요 마음 공부입니다. 오늘도 3분 명상,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우리의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네, 마음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안 좋은 일인 대로 마음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즐거운 일이 있으신 대로 마음 공부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좀 재미가 없었나 봐요. 우리 도반님들은 이렇게 좀 현묘한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무슨 천기누설 같은 거 재미없어. 그 딴 때보다 조회수도 별로 안 높고 그 좋아요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천기누설 다음부터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먹게 됐습니다. 네, 우리 삶이 중요하죠. 그래도 그 마음 챙김에 그 어찌 보면은 마음 챙김에도 어떤 좀 깊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일상에서 근데 다시 결국은 일상의 마음 챙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또 좀 현묘한 마음 챙김으로 안 가셔도 돼요. 그러나 그 현묘한 마음 챙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아시면 좋죠. 그래서 그
사실 그 자리가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하죠. 그 우리 질의응답할 때 쓰는 그 그림 한번 봅시다. 네.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꽃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꽃병. 우리가 이 늘 꽃병을 보았거든요. 이 꽃병 혹은 뭐 꽃받침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꽃받침대 이걸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 있는 건 못 봤죠? 여기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거 보이나요? 제가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우리가 꽃병을 보고 살아요. 이 꽃받침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이거. 이 꽃병이라고 합시다. 꽃을 꽂는 꽃병이라고 합시다. 늘 꽃병 보고 살아요. 어? 여기 두 사람이 있네. 죽었다 깨도 모르죠. 근데 마음챙김 하다 보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바탕자리가. 이 바탕자리가. 늘 구름 속에서 그냥 구름 갖고 그냥 이 구름 저 구름 싸우고 그랬는데 허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네. 허공이네. 허공이 있네. 허공이 있었네. 이거 뭐지? 이 허공이 있었네 이거. 난 구름이 단 줄 알았는데. 맨날 그 파도 갖고 뭐 이 파도가 뭐 어떻다 저 파도가 어떻다 이제 파도끼리 난리 법석을 했는데 바다네? 문득 바다네?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끝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죠. 자신의 역할을. 그래서 어쨌거나 그 두 가지 마음챙김을 다 아시면 좋긴 합니다. 네. 그래 오늘은 어쨌거나 그 마음챙김을 꾸준히 하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명상 마음챙김 그 조금은 좀 나름대로 좀 깊이 어찌 보면 3차원적인 2차원적인 마음챙김이 아니라 3차원적인 마음챙김을 설명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하기 바랍니다. 함께 연결되면 좋죠. 우리가 이제 이 책의 앞부분 요 마음 지식 다 다뤘고 이제 마음 기술에서 쉰다 명상, 쓴다 긍정심리, 본다 마음챙김을 따로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명상 마음챙김, 오늘 또 긍정심리. 우리 지난번에 긍정심리에서 앞부분을 했죠. 이게 마음을 공부해 행복하다. 그래서 아마 그 긍정심리 욕실의 곰팡이 지난번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했을 거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그 많이 쓰는 게 웰빙 인지죠. 우리 그 전체 그림이 있는 19번으로 갈까요? 19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쓴다. 여기서 이제 긍정심리에서 쓴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욕구와 생각이죠. 욕구와 생각을 잘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지적으로 쓰는 것이 있고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게 있죠. 그래서 관법이 있고 행법이 있죠. 그래서 욕구 생각을 잘 쓰는데 이 관법에서는 이제 묵상법 또 심상법 이렇게 나누죠. 이제 묵상법으로는 이제 웰빙 인지를 대표적으로 말합니다만 뭐 웰빙 인지도 사실은 뭐 묵상만이 아니라 이게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상도 함께 쓸 수 있죠. 웰빙 인지를 쓸 때 사실 우리가 이 인지적인 코드가 말하자면은 그 프로포지셔널 코드, 명제적 코드하고 너무 전문적인가요? 인지심리학에서는 프로포지션하고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가 이 프로포지션하고 이미저리 코드하고 이 코드를 이제 두 가지 쓴다 그래. 이거 한창 또
인지심리학에서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프로포지션적으로 된 거 아니냐? 이미저리가 또 필요하냐? 아니다. 프로포지션 외에 이미저리 코드를 우리가 쓴다. 그래서 뭐 한동안 이 연구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대략 이 두 가지를 다 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 기원을 할 때도 자비 기원할 땐 특히 이미지를 많이 쓰죠. 이미지를 많이 쓰는데 이미지만이 아니라 언어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로포지셔널 코드도 많이 써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어떤 분은 특이하게 그 전혀 아니지는 않겠지만 심상 이미지 코드가 선천적으로 좀 아주 약한 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뭐 상상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분은 주로 이제 프로포지션 코드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은 그 이미저리 코드 그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저리 코드는 많이 안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비 기원을 할 때도 좀 이미지 선생님 말씀하시는 뭐 얼굴이 환하게 미소 짓고 뭐 이런 얼굴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괜찮습니다. 그 건강, 평화, 행복, 성장에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의미의 그 프로포지셔널 코드를 자꾸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미지 코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자기 자비할 때는 자기가 환하게 미소 짓는 밝은 모습을 떠올리고 또 상대방에게 자비를 보낼 때는 상대방이 환하게 미소 짓고 밝게 미소 짓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보내는 게 더 좀 뭐라고 할까 아주 집중이 좀 높아지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묵상, 심상, 깊이 숙고하는 거 이때 심상도 함께 쓸 수 있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긍정 심리에서 이 웰빙 인지를 많이 얘기하죠. 웰빙 인지 얘기할 때는 주로 문장을 얘기합니다. 웰빙 인지 문장. 뭐 그럴 수도 있다라든지 별일 아니다. 뭐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웰빙 좋아하는 웰빙인지들이 있죠.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나 반드시 문장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문장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진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 동영상을 가만히 한 5분 정도 본다. 그러면 내 마음에 그런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고 또 물론 그걸 보면서 자비심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가기보다는 서로 연결돼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로 우리가 웰빙인지 그럴 때는 웰빙인지 문장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웰빙 인증 문장을 또 포스트잇에 적고 자주 활용하시라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웰빙 인지 문장 한 가지를 봅시다. 빈 화면이면 맨 마지막이죠. 네,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죠. 네. 그래서 오늘의 웰빙 인지 문장, 오늘의 웰빙 인지. 네. 환골 탈태 들어보셨나요? 환골 탈태. 이게 바꿀 환자죠. 뭐 교환한다 할 때 환자예요. 뼈 골자고. 이 탈한다는 것은 이게 탈취한다, 빼앗는다는 거죠. 탈태. 이건 이제 태반할 때 무슨 태반 이런 거 할 때 태자입니다. 뼈를 바꾼다는 거죠. 태를 뺏어 버린다는 거예요. 환골 탈태 많이 쓰죠. 어떤 분은 환골 탈퇴 이런 분도 있어요. 환골 탈퇴 아닙니다. 환골 탈퇴입니다. 태. 그러니까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무슨 성형을 했나? 얼굴이 뭐 이렇게 달라 보인다든지 환골 탈퇴했네. 또 아니면 정말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나. 성형 수술 안 했는데 얼굴이 참 아름다워 보이시죠? 예. 환골 탈퇴. 보통은 이제 그 문장을 쓰고 또 이게 여러 번 수정 작업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쓴 글보다 이 글이 더 좋아졌는데 완전히 환골 탈퇴했구만. 이럴 때 또 많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장이 참 좋아졌구나, 그전보다. 그래서 뭐 문장이 좋아지든 그 사람이 어떤 좋아지든 그 사람의 외모가 좋아지든.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그 단순한 외모보다는 이 내면의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느 만큼은 또 내면의 것이 외부로 드러나죠. 그래서 환골, 탈태.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수행이죠. 우리 마음 공부. 마음 공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환골 탈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완벽하면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근데 또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이게 말로 표현하면 어려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모자라는 그런 존재냐? 또 그거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다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는데 이루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되찾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시 찾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컴퓨터 게임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매우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인 게 나쁘지 않아요. 높은 단계에 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미없어서. 더 이상 게임 할 수가 없어. 들어가 보면은 너무 심심해. 재미없어. 안 보고도 게임 할 수 있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력이 모자라다는 것이 재밌는 좋은 일이에요. 실력이 모자라서 재미를 볼 수가 있어요. 기술치를 증진시키면서 성장하면서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환골탈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부족한 점, 모자라는 점, 그런 부분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형성한 그 부정적인 습관이 있어요. 부정적 혹은 불건강한 어떤 습관이 있죠. 혹은 또 다른 말로는 저는 이제 마이너스 기술, 마이너스 마음 기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반추라든지 그 지나간 걸 자꾸 되씹고 또 되새김질하는 그런 반추 말이죠. 마이너스 기술이죠. 대표적인. 그런 습관이 있단 말이죠. 뭐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은 사람을 의심을 많이 해. 어떤 일 있으면 뭐 의심을 자꾸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뻑하면 걱정을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조그만 일만 있어도 자꾸 걱정을 해.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만 있어도 막 우울해져.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만 있어도 막 화가 치밀어. 이 똑같은 사건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성주의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다.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내가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니까요. 그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 내 안에 뭐가 말하자면 그게 건강한 거냐 불건강한 거냐, 그 기술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인데, 이 부정적인 것도 이것들 말하자면은 이 뼈와 어떤 이쪽에 태반이라고 할까요? 태반이라는 게 뭡니까?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 태반에서 그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싹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뼈를 바꾸고 태반을 바꾼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를 한마디로 우리 그 고집,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어요. 고집. 이게 딱 단단하다는 거죠. 단단하다. 이 고자는 발음을 뜻하고요. 이게 성곽을 딱 지키는 것처럼 이제 견고하게 그 이게 잡고 있는 거죠.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견고하게 고집스러움. 고집스러움은 뭐가 떠오르나요? 고집스러움은 불통 떠오르지 않아요? 고집불통이야 그 사람. 불통. 안 통하질 않아. 불통.
고집스러우면 나하고도 마음 사이로 볼 때 내 안에 나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여러분 자신하고 소통 잘 하시나요? 내 주변 사람, 배우자하고 자녀하고 직장 사람들하고 소통 잘 하나요? 소통이 왜 안 되냐? 내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 내 부정적인 불건강한 습관, 내가 알게 모르게 쌓아 올린 내 마음의 마이너스 기술, 이런 것을 이제 바꿔치기 해야 돼요. 바꿔치기. 스트레스 만드는 인지를 웰빙 인지로 바꿔치기 해야 돼요. 스트레스 만드는 행동을 웰빙 행동으로 바꿔치기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만드는 동기를 웰빙 동기로 바꿔치기 해야 돼요. 바꿔치기. 어찌 보면 쉬워요. 우리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거를 고집하고 자꾸 싸우다 보면은 고집한테 지지만, 슬쩍 긍정적인 것을 싹 넣어주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습관이 주의를 못 받으니까 에너지를 못 받고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여전히 부정적인 게 올라오겠죠. 그러나 그럴 때는 마음 챙김의 빛으로 쫙 조사해 주는 거죠. 비춰주는 거죠. 마음 챙김. 떨어져 보는 거죠. 마음 챙김. 근데 알아차려야 되죠. 여러분은 어떤 고집이 있나요? 누구나 고집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고집이 있나요? 고집인지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 나름의 견고하게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물론 긍정적이란 거라면 모르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서 뭐 사실은 게으름도 고집이죠. 그 게으름을 고집하는 거예요. 우울한 것도 고집이죠. 내가 우울을 안 놔. 우울을 좀 놔주지 왜 자꾸 우울을 붙잡을까요? 고집스러움이죠. 환골 탈퇴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로요. 늘 불안하고 어떤 분은 또 뭐 공황장애 있다 그러면 고집이죠. 어떤 고집일까요? 무엇을 내가 짚고 있을까요? 집착할까요? 이 집착한다는 거 붙잡는 거잖아요. 이거랑 우리 수행에서는 반대로 뭐라 그러죠? 방하착이라는 말을 써요. 방하착.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애들 방학한다 할 때 방자에다가 아래 하자에다가 이 집착한다 할 때 착자인데 방하착.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Put it down. Put it down. 내려놔라.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끼리는 PID라고 얘기하자. 은어. 왜 그 친한 사람들끼리 은어 쓰게 되면 더 친한 것 같잖아요. 우리끼리 야 PID. 야 뭐 남편 때문에 죽겠어. 야 PID. PID. 우리끼리 은어죠. PID. 옛날 말로는 방하차.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방하, 방하차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옛날 사람들은 방하, 방하, 방하차. 요즘 사람 같으면 PID. 우리끼리 야 PID. 아 죽겠어. 야, PID. PID. 뭐 비슷한 말로는 레디비가 있죠. 레디비. 냅둬. 냅두유. 그러거나 말거나 냅두유. 레디비. PID. 뭐 이런 것이 이제 고집과는 반대죠. 고집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깨달았어. 이게 고집이구나. 막 쫓아내려고 그래. 쫓아가지도 말고 쫓아내지도 말고 나타나면 그래. 마음 챙김으로 볼 줄 알고. 다만 나는 건강한 행동을, 건강한 웰빙 인지를, 건강한 웰빙 동기를 추구할 뿐이죠. 그러면 돼요. 그냥 하면 돼. 그냥 오직 할 뿐으로. 싸우지 마세요. 외로움과 싸우지 말고 외로움이 왔구나. 불안과 싸우지 말고 불안이 왔구나. 우울과 싸우지 말고 우울이 왔구나. 그냥 문득
긍정 심리에 수행하시면 됩니다. 웰빙인지 웰빙의 동기를 추구하는 웰빙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오직 할 뿐으로. 싸우지 마세요. 걔가 있어도 돼. 뭐 걔가 습관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몇 년, 십몇 년, 이십 몇 년 쌓이는데 그냥 냅두세요. 냅두면 지풀에 슬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게 긍정심리의 전략이잖아요. 오직 할 뿐으로 긍정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의 고집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나. 또 너와의 관계, 내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등에서 나는 어떤 고집을 부리나. 한번 숙고하는 이번 일주일은 좀 고집 마음 챙김 좀 해보세요. 이건 일종의 제가 좋아하는 말로 체계적 마음 챙김이죠. 체계적 마음 챙김의 한 방법인데 체계적 마음 챙김으로 일단은 내 고집이 뭔지 좀 파악하세요. 그게 파악이 돼야 훨씬 쉬워요. 파악이 되고 나면 발견하기가 쉬워.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과일반화하는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한두 개만 봐도 그냥 과일반화해버려. 넌 맨날 컴퓨터 게임하냐? 맨날 하지는 않아서 안 한 날도 있지.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안 먹고 들어온 날도 있어. 우린 늘 과일 반화에 익숙해요. 뭐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모습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다 하고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관뚜껑 닫을 때까지는 평가할 수 없어요. 관뚜껑 닫은 후에도 역사는 늘 새로 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할 때 혹은 흑백 논리를 하진 않나? 이런 것도 딱 내가 이거를 내가 그런 흑백 논리 경향이 있구나. 그것도 고집이죠. 어느 하나에 내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어떤 태죠, 태. 이런 태가 일종의 고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집스럽게 반복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게으름도 어찌 보면 일종의 태이기도 하고 불안을 붙잡고 있는 것도 하나의 태고 관련된 욕구 생각이 있겠죠. 어떤 불안과 관련된 욕구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거고 우울과 관련된 욕구 생각에 집착하는 거고 외로움과 관련된 욕구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볼 줄 알고 채팅창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의 고집은 뭐인 것 같다고 한번 새롭게 한번 느껴진 게 있으면 한번 써보겠어요? 안 쓰셔도 됩니다만 한번 채팅창에 나의 고집은 뭘까? 한번 뭐 한두 가지만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이번 일주일을 한번 내가 자녀와의 관계든 뭐 어떤 나의 습관, 나의 반복적인 습관 무슨 청기술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네. 네. 뭐 유튜브 동영상 제가 지우지 않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또 보십시오. 네, 근데 좋았다 그러는데 왜 좋아요 누른 사람은 그렇게 적어? 네. 그래서 그 고집, 내가 어떤 고집이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구성해 보세요. 구성주의. 이 구성주의,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 뭐 동기 상태 이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게으름, 네. 여러분이 자기와의 관계에서 어찌 보면 어떤 분은 늘 자기 비난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늘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 툭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자기 비난에 빠지고.
네, 어떤 습관이 있나요? 음, 네. 어떤 장면에서 특히 다른 사람은 그냥 별로 반응 안 하는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K님, 네. 이기적인 사람과 말지 않지 않은 걸 보면 화가 훅 올라온다. 잘 마음 챙김하십시오. 앞으로 올라올 때, 너 왔니? 알아주세요. 너 왔니? 싸우지 마시고 알아주십시오. 네. 배 선생님은 세상 불평등과 차별에 힘들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요, 뭐 배 선생님 세상의 불평등과 차별, 네. 그거, 음, 그걸 또 잘 돌릴 수도 있어요.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이 챕터 중에 하나 있죠. 먹이와 미끼가 둘이 아니다. 미끼, 먹이, 아, 미끼, 먹이, 불이 둘이 아니다. 이거 이 책 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런 습관에 걸려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요. 그게 여러분 성장의 먹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걸리는 미끼가 있어요. 그 미끼를 물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근데 미끼와 먹이가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공부하기로 마음 잡수시게 되면 미끼가 먹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선생님은 이 세상의 불평등 이런 것 때문에 막 어찌 보면 우라가 치밀고 막 그래가지고 본인이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평등의 예민한 마음을 잘 활용하시면 세상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평등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없어지면 게임이 끝나요. 게임 끝나면 재미없어요. 불평등을 제가 뭐 있어야 한다고 고사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배 선생님 같은 분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선생님의 성장의 먹이가 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러나 봐요. 보리를 구하는 게 사실은 중생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그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뭐 학교에서 이제 유도를 가르쳐서 배운 적이 있는데 합기도도 그런 것 같고요. 상대방 힘을 이용하더라고요. 상대방 힘을 이용해서 내가 상대방을 제압하더라고요. 특히 합기도는 그런 것 같고요. 유도도 그렇고요. 상대방이 힘을 써야 돼. 상대방이 힘을 써야 그 힘을 내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 또 그때 어떤 부정적인 것을 만날 때 여러분의 부정적인 태가 드러나요. 고집이 드러나요. 고집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그 고집을 먹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때. 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화 마음 챙김할 수가 없고 화를 공부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 긍정 심리의 마음, 성장 동기의 그런 확립 이런 것들이 미끼 먹이가 둘이 아니게 만들어 주게 되고 오히려 그런 여러분의 그 고집이 오히려 여러분을 또 성장시켜 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그런 에너지 전환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간상 다 못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써 주시고 이거를 생활 속에서 이 마음 챙김의 하나로 삼아 주시면 좋겠어요. 음,
융이 그런 말 한 게 떠오르네요. 융이 너무 파란색만 쓰기 재미없네. 다른 색깔 써볼까요? When you resist, persist. 운율이 좋죠? 모르겠어요. 그분은 독일 분이니까 뭐 독일어로 했겠습니다만 영어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When you resist, persist. 여기 틀렸네. 스펠링이. resist. 네. When you resist, 저항하는 거죠. 이게 반대말이 acceptance죠. 수용, 받아들임. 받아들임의 반대가 저항이죠. rumination이 대표적인 resist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 저항하는 것은 persist. 지속한다. persist. 여기도 좀 S가 빠졌네. persist. persist. 어떤 면에서는 고집이란 뜻도 있죠. persist가. 물론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지만 persist는 이제 지속한다는 건데 계속 저항하게 되면 저항하는 것이 그거를 계속 지속시키죠. 그래서 나는 무엇에 저항하고 있는지, 나의 고집 마음 챙김, 내가 어떤 고집을 반복하고 있구나.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무엇을 고집하고 있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남편과 또 뭐 어떻게 지내나 이런 생각부터 하나? 아니면 내가 나에게 자비를 보내고 남편에게 자비를 보내는 자비 기원으로 내가 아침을 시작하나?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남편과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되나? 뭐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루를 여나.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것도 고집이죠. 매일 반복해서 그런 생각만 해. 맨날 아이가 컴퓨터 게임하는 걱정만 해. 저놈이 저래서 뭐가 되려고 하나 걱정만 해, 걱정만. 그 걱정하는 아이가 잘 되겠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든 어쨌든 나는 사랑을 보내야죠. 다 때가 있는 건데. resist 하면 persist 합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배우자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나는 또 나에게 어떤 고집 부리는지. 저 같으면 우리 종종 말씀드린 교수들 뭐 요즘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월콜릭 많아요. 고집이죠 이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뒷단에는 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비가 부족한 거죠. 자기를 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하면서 뭘 이렇게 조화가 돼야지 뭘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한다고 해도 출발은 자기 자비부터 해야죠. 네, 오늘 제가 말씀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네, 왜 그럴까요? 1분만 명상하고 여러분 질의응답 소감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게임 툭 떨어뜨리시고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질문이나 혹은 궁금한 거나 수행에서 어려움 혹은 또 수행하면서 우리 도반님들과 나눌 만한 좋은 체험 있으면 꼭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황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이제 웰빙 행동이랑 뭐 자기 공간 채우기 네, 네. 그거를 해서 이제 제가 그 미싱을 거의 1년 전에 사놨는데 아직까지 어, 미루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저번 주에 거기 가서 수업을 2시간 듣고 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왜 거기 오, 그 자리까지 가기가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코드가 맞는 것 같고요. 오, 예. 그래서 그 뭐 예쁜 옷도 만드신 애기 오, 옷 예쁜 옷 오, 만드신 분도 있고 뭐 만들다가 잘못 만들었다고 뭐 막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선생님이 수업 인제 1대1로 저는 초짜니까 이제 실 오, 거는 법부터 이렇게 저만 음, 붙잡고 가르치고 근데 인제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가자마자 막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인제 차 오, 마시자고 그러더니 오, 커피도 마시고 뭐 여유 있게 이야기 좀 하다가 오, 또 배우다가 예. 그리고 천천히 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아, 그 공간에 간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집에 오니까 인제 콧노래가 이렇게 흥얼흥얼 나더라고요. 오, 그래서 반찬도 좀 네. 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맛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예. 그래서 인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맛있게 차려 놓으니까 남편도 좀 이렇게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화내는 음, 게. 예. 음, 그리고 찡그리고 막 그러고 있어도 그다지 그렇게 옛날처럼 막 화가 음, 막 올라오진 음,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우 거 가길 잘했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예. 그 아이고, 웰빙 행동한 게 너무 도움이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황 선생님 아주 숙제를 잘 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좋은 웰빙 행동 이제 발견하셨네요. 일주일에 몇 네. 번 나가세요, 거기에? 아니 그건 인제 그 회원 음, 배우러 오시는 분들 인제 뭐 4 명이나 요렇게 제한을 음, 하셔 가지고 네. 그때그때 예약을 하고 가요. 아, 무슨 네. 월수금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인제 제가 정해서 가면 되는데요. 아, 예, 예. 그때그때 타임마다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계속 네, 인원수 그러면 뭐, 조절을 하시느라고. 네, 일정한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생활 리듬도 생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가시게 되면은 편안함도 주고 재미도 주고 웰빙을 경험하잖아요. 동기 네. 충족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이 기다려지잖아요. 예. 힘들다가도 아, 내일은 내가 미싱하러 가는 날이다. 네. 동기 충족 예상. 그러니까 이제 네. 동기 충족도 되면서 삶 속에 동기 충족 예상이 함께 있게 되니까 훨씬 풍요롭죠. 네. 그리고 참 뻑뻑하던 거에서 기름칠한 것 같은 삶이 되겠죠. 네. 아주 잘 됐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그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인제 네, 그걸 해 보라 그러셔 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진짜 거길 간다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침 어, 10시에 거기 간다고 딱 음, 얘기하고 네, 나가니까 네, 놀라더라고요. 1년 동안 그 음, 박스도 안 뜯고 있다가 어, 갑자기 '왜 가나.' 해서 네, 보더라고요. 근데 잘하셨습니다. 예 너무 네, 예 그게 좀 뭔가 음, 이게 뭐 좀 음, 하찮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음, 엄마도 반대를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그건 노동자들이 하는 거다 미싱은." 막 아, 그래 좋은 취미입니다. 갖고 좋은 예 취미입니다. 1 년을 진짜 사 놓고도 음, 못 간 거예요. 음, 그런 무의식도 네, 있었고 막 네, '시간 낭비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가니까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해요. 여기 오신 분들 혹은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 미싱이 있었구나. 나 옛날에 한번 해봤었지 하면서 새로운 웰빙 행동의 목록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우리 집에 미싱이 어디 있더라? 아, 한번 찾아보시고 뭐 이렇게 만드는 즐거움, 또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즐거움, 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마 황 선생님 남편분도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 황 선생님이 음. 바뀌시니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갈 수 있게 용기를 주셔서 너무 아이, 네.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식사하면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간 것 같다고. 오, 그 예. 정도예요. 예. 잘 되셨습니다. 잘 발견하셨네요. 네, 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이렇게 소감 나눠주시거나 또 질문 있으시거나. 네, 황 선생님이 이제
황골 탈퇴될 것 같다고. 에너지가 다르게 느껴진답니다. 네. 이제 그 에너지 받게 되면 황골 탈퇴되죠. 얼굴빛도 바뀌고 얼굴 모양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자꾸 사용하는 얼굴 근육이 달라지니까. 음. 네, 좋습니다. 오늘 뭐 별 질문이 없고 그러면 명상하고 좀 일찍 마칠까요, 오늘은? 음. 네. 뭐 질문 별로 오늘 한 3분 명상 한 번 더 하죠, 뭐. 네. 3분 명상 끝나고 자비 기원도 한 번 하고요. 자, 그럼 3분 명상. 자, 몸과 마음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보냅니다. 호흡을 느끼시고 몸을 느끼시면서 문득 그 고요한 자리를 또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군요. 제가 다 멘트를 했는데 마이크를 꺼놓고 멘트를 했네. 아쉽군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축원의 멘트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지금 안 남게 생겼습니다. 이런 날도 있죠, 뭐. 네. 제가 명상하면서 꺼놓은 걸 모르고 명상에 이어서 자비 기원을 같이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그러나 나름 여러분이 명상하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고요. 자비 기원 못했습니다만 혹시 동영상 보시게 되면 제 입술이 움직이는 게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제 입술을 보고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쉽네요. 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요한 명상 끝나고 나시면 그런 자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면서요. 제가 좀 감사의 멘트도 했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지구에 이 몸과 마음을 받아갖고 왔잖아요. 이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 괴롭기도 하지만 이 몸과 마음이 있어서 다양한 경험할 수 있고 내가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에게 문득 고맙다. 이 몸이 지금 아프지 않네. 내가 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땐 내가 이만 안 아프면 했는데 내가 어디 뭐 손을 다쳐서 그때는 이것만 안 아프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은데 감사하다. 내 몸과 마음이 참 고맙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고맙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몸과 마음에 내가 늘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일 덕분에 그 덕분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기원합니다. 하실 때 이 얼굴을 느끼셔도 돼요. 네, 미간이 펴지는 느낌, 입술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 얼굴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 편안하게 얼굴도 느끼시면서 종종 얼굴 마음챙김 한 것도 도움이 돼요. 내 얼굴이 지금 긴장돼 있나? 그냥 거울만 보지 마시고 마음의 눈으로 내 얼굴을 보는 거죠. 육안으로만 내 얼굴을 보지 마시고 마음의 눈으로 내 얼굴을 보면서 이완, 평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이런 나가 참 건강하고 계속해서 건강하고 마음 평화롭고 행복하고 성장하길 바래. 그리고 이어서 내 주변 사람들 때로는 뭐 갈등도 있고 합니다만 그분들이 있어서 살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내가 혼자 있다 그래 봐요. 얼마나 삭막할까요? 또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 세상에 때로는 사람들이 싫다 그럴 때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정말 무슨 어떤 SF 영화에서 완전히 이 지구가 절단 나가지고 뭐 이 건물 형체만 남아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아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옆에 전철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전철이 있는데 혼자 움직여 나 혼자만 있어. 얼마나 기괴하겠어요? 전철에 나 혼자만 있네? 전철이 막 움직이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안심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어떤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들이 정말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지구에 와서 한정된 시간을 살다 가는데 요때 그래도 같은 시간대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성장하면 좋겠다. 이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마음이 늘 평화롭고 행복하고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비 기원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절망감이 들고 우울하고 불안할지 모르지만 방하착, 내리비 하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그래, 그래도 나는 내가 건강하길 바래. 평화롭길 바래. 행복하길 바래. 성장의 삶을 살길 바래. 내 배우자가 때로 밉고 아들이나 딸이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잘 되기를 바래.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까운 사람한테 악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속말을 잘 마음 챙김하시고 사랑의 말, 자비의 말을 속말로 습관을 들이십시오. 내가 부지불식간에 부정의 말을 하는 그러한 태가 있다면 환골 탈퇴하십시오. 늘 자비의 말을 그냥 노는 입에 연불이라고 그냥 하세요. 건강, 평화, 행복, 성장.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문득 진심이 실릴 수도 있겠죠. 진심이 안 실려도 그냥 입만 열면 그냥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이 돌아가도록. 그러면 머릿속에서도 돌아가요. 여러분 문득 어떤 때 보면 어떤 한 번 들은 노래가 하루 종일 돌아가지 않아요? 마치 그것처럼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돌아가서 좋고 그것이 돌아가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같이 있기가 어려워요. 걔네들은 점차 소거되는 거죠.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리드하는 그 목소리는 못 남겼습니다만 제가 이 후에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드리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자비의 그런 문구를 또 자비의 심상을 자주 떠올리시면서 건강, 평화, 행복, 성장, 건평, 행성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의 태에 대해서 환골 탈퇴할 나의 고집에 대해서 마음챙김 해보시면서 그것을 자비로 내가 자기 연민, 자기 비난의 태가 있구나. 그러면 그런 고집이 있구나. 그럼 그것을 자기 자비로 돌려내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10시 넘었고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 적어 주시면 제가 그걸 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1분 있다가 닫겠습니다. 1분 정도 소감이나 질문이나 있으시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 분 동안 타이머를 걸겠습니다. 별님, 네, 인정에 집착하는데 인정에 집착한 것도 하나의 고집이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이 토요 마음 공부가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환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환기, 벤토레이션. 문을 닫고만 있으면 안 되죠? 네, 뭐 겨울에 춥다고 문을 계속 닫고 있으면 공기가 탁해집니다. 벤토레이션.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물론 매일 수행을 통해서 벤토레이션 하십시오. 환기하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토요일 날 아침에 벤토레이션 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환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기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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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레디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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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생활 속에서 성장하시면서 행복한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